안녕하세요. 부동산 애널리스트 홍창현 사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한 곳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곳입니다. 잠시 한번 전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양주시는 토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평동이라든가 평내동, 화도 등은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곳 또한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양쪽 도로가 큰 도로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 대단히 아파트가 있죠. 두산에서 지은 거라고 합니다. 자, 바로 앞에는 수석 호평 도시고속도로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자, 제가 방문한 이곳 바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유동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각종 상가라든가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의 시설이 발달되기도 하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반등을 서서히 알리는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죠? 플러스원 노인 전문 요양원. 양쪽으로 요양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 납세로 오기 전에 지적도 하고 위성사진 그리고 건축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토지 대출의 경우는 항시 부실의 염려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대출에 대해서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소유자의 또 다른 재산이라든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또 이자의 납부 능력도 확인해야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제표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현재 방문한 곳은 시행사에서 몇 년 전에 대규모 빌라를 멋지게 건축하여 완판을 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됐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1순위로 토지 대출을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토지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건축자금 대출과 토지부지 대출 동시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바로 앞에 토지를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파트 맞은편 정면에 위치한 이 토지입니다. 약 1000평인데요. 토지 대출의 경우는 맹지를 제외한, 맹지는 아시겠지만 길이 없는 길, 막힌 도로를 뜻하는 거죠. 자, 보존산지를 제외하고선 대출이 다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임야보다는 대지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대지의 담보 비율, 즉 LTV 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차 관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가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 임대차 변제 금액을 공제해야 됩니다. 임대차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을 멸시를 해야만 대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토지 위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물을 멸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살펴보자면 1금융기관인 농협이 다소 대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만을 위한 대출이라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경우 농협 외에 산림조합 또는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 대출은 수협에서 다소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방문한 이곳은 건물을 멸실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기 때문에 토지 대출 및 건축자금 대출과 PF 대출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 위에 빌라 2동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세대수가 2동을 합쳐서 한 58세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곳의 토지에는 근린시설을 건축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섭외를 해야 되겠죠. 제가 바로 등 뒤에 그 토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탁상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식 감정을 해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경우는 정식 감정을 하기 전에 직접 현장 답사를 나와봅니다. 인근 토지를 비교해서 감정하기도 하고 현장 답사를 하다가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다가 정말 마음에 들고 이 토지가 괜찮다, 좀 돈이 되는 토지다 할 경우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본 의뢰 물건은 건축 자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의 건축허가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허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감정가의 최대 8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80% 토지에서 대출을 해주고 건축 자금 약 70%에서 80% 정도 대출을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도급계약서가 일단 필요하겠죠. 시공사와 시행사의 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그게 적정 금액이라 판단될 경우에 도급금액의 최대 70에서 80% 정도 대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서 외에도 건축 개요가 필요합니다. 건축 개요에는 도면이라든가 분양가, 분양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제반 서류가 모두 갖춰진 다음에, 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서류가 다 모두 준비가 됐을 경우에 자서 일정을 잡습니다. 브릿지 대출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도록 하긴 했지만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토지를 취득하는 경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경매라든가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토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 토지 대출도 토지 대출과 브릿지 대출, 그 다음에 건축자금 대출, PF 대출, 이렇게 같이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유자분이 건축해서 매매를 했던 빌라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현장 앞에서 토지 대출 의뢰한 현장 앞에서 약 걸어서 한 1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앞으로 나가볼게요. 1층 주차장이고요. 그다음 공기가 매우 좋다는 거,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현장에 왔을 때 저작년에 지하는 상당히 멋지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좀 특이하게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규 씨라는 건축사가 직접 설계해서 시공했는데요, 아주 멋진 주택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팁으로 하나 드리는 겁니다. 급매 처분을 하기 위해서 내놨는데요, 매물로 빵집으로 이용했습니다. 직접 빵도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팔던 곳입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항상 많다고 하네요. 최근에 문의 오는 것은 여기 고깃집이라든가 식당으로 활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1층이고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탔고요. 이제 5층까지 있습니다. 5층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층,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5층은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전경이 좋습니다. 좌측에는 바로 이제 강이 있습니다. 그쪽에 좀 보니까 분양하는 전원주택지도 보입니다. 자, 구경하는 집이라고 보이죠? 자, 바로 옆에도 사실 카페가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잘 건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분이 참 운영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내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대기에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앞에 전원주택도 보입니다.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있다고 하네요. 4층입니다. 에어컨 시설은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깨끗합니다. 3층에 와봤는데요. 4층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분이 승낙을 해주셔서 직접 내부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 3층에 테라스 시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남녀로 깨끗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전에 오픈시켰을 때 한번 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주방에서 빵 만들고 그랬던 공간으로 활용됐던 곳입니다. 이분은 여기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있었습니다. 천정의 시설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빵이 놓여있던 자리였었거든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슨 음식점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만 잘 되고 경기만 잘 받쳐준다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나름 신경 쓴 느낌 나시죠? 본 물건 주변 바로 앞에 도로인데요. 경관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저 앞으로 직진하면 양평 양수리 가는 쪽이고요. 우회전하면 서울 춘천. 앞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오겠는데요. 여름 시즌에서부터 시작한 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소유자분이 급매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상당히 잘 졌어요. 이분이 원래 건축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급매 처분하는 거니까 여러 용도로 쓰실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 물건도 사실 매입하면서 대출 부분 레버리지의 활용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히 뭐 탁감이라든가 뭐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14억에서 15억 정도의 대출은 가능하리라 보고요. 금리 수준은 약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후에도 여러 가지 쓸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팁으로 드리는 물건인데요. 급매 물건이고요.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남양주에서 홍창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